자, 현대문화와 예술 5주차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 시 수업을 통해서는요, 1950년대에 형성되었던 어떤 국제 정세와 어떤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었고요. 2차 시를 통해서는 이 시기에 형성되었던 문화와 예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3차 시에서는요, 1950년대에 형성이 되었던 문화 유행과 그리고 또 패션 유행 경향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 3차시 수업 구성 내용은요. 들어가는 말로 수업 열고요. 그다음에 50년대에 있었던 유행 경향에 대해 좀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50년대 유행과 패션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요로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로 수업 정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수업을 통해서는요. 5주차 이후에 제출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던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레포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시간 같이 담고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가는 말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3차 시 구성 내용은요. 1950년대 유행과 패션에 대한 이해가 키워드이고요. 수업의 구성 내용은요. 50년대의 유행 문화 현상이랑 그 다음에 패션 유행 경향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한 목표는요. 50년대 시대상으로 야기되었던 문화가 촉발한 어떤 유행 경향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50년대에 있었던 유행이랑 패션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 학습 내용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국은요, 경제 부흥을 기반으로 해서 서구 유럽 세계를 재건을 하려고 도와줬었어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요. 경제적인 부분도 지원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이 지원이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서구 유럽 사회에 신나게 퍼지게 됩니다. 자, 그 결과로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미국식 패러다임,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좀 전달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가 부상을 했었고요. 전쟁으로 이 어떤 중장년층이 많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전쟁 전에 태어났던 아기들, 그다음에 전쟁 시에 태어났던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젊은 세대로 나이를 먹으면서 급 부상을 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생활 방식이랑 연출된 스타일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갔었다라고 우리가 학습했었어요. 자, 일단 미술에 있어서는요, 미국으로 건너간 그 유럽의 작가들이 유럽의 실험적 미술 정신을 계속 이어가면서 미국 내에서 추상 표현주의 양식이라는 거를 통해서 작품 세계를 구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디자인에 있어서는요, 국제적인 모더니즘 디자인이랑 유기적 디자인, 뭐 굿 디자인 같은 어떤 미국적인 산업 디자인을 통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질 수 없어서 문화의 종주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서구 유럽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이 양식들을 좀 만들었었는데요. 먼저 이 독일이랑 이 요런 동네에서는 대량 생산을 위한 기능적인 공업 생산 제품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모더니즘 시대를 열었고요. 그다음에 북유럽 쪽에서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스타일을 구성을 하면서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인 이런 양식이 좀 발달을 했고요. 이탈리안 디자인에서는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르네상스 이후에 문화 종주국으로서 이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네 나름대로 이 수공예적이면서도 아주 그 소수의 그런 어떤 디자인을 향유하고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품군 개발을 위한 어떤 디자인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제품 제작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양식이 등장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음악에 있어서는요, 이 록큰롤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굉장히 크게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문화가 됐었고요. 이 록큰롤이 중요한 건 록큰롤이 어떤 음악이다, 유행했던 가수가 누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 세대에는 음악이라는 게 향유하는 계층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경우 혹은 뭐 이런 무도회라든가 사교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주되는 거에 국한되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제 음악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이 대중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팝뮤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장르가 로큰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영화 산업에 있어서는요, 경제 부흥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양산이 됐었죠. 그다음에 장르가 굉장히 다양화되어서 여러 분야에 걸친 영화가 제작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 분야에 걸친 영화가 미국 문화의 전파라는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미국 문화를 전파하는 어떤
어떤 선봉장이 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미국 문화 양식을 세계로 전파를 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1950년대에 형성되었던 이 문화랑 유행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하위 문화라는 단어예요. 이 하위 문화가 뭐냐면 예전엔 유행이라는 건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은 패션이라는 걸 유행이라는 거를 향유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상류 계급의 어떤 무언가가 이 문화라는 개념이었다면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경향은 중세, 뭐 근세, 근대에선 더 극심했었죠. 문화라는 건 사실 일반 서민들은 다들 농사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물건 팔고 있고, 생업이 너무 빡빡하고 바빴기 때문에 문화라는 거를 만들 시간도 없었고, 그걸 향유를 할 만한 어떤 여유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또 뭐 서민들한테도 문화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노냥 즐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축했다 그러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기는 쉽지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1950년대부터는요, 전 세계적으로 문화라는 게 같이 형성이 되면서 일반 대중이 중심이 되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형성을 했는데, 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게 지역별로 아니면 또 이 국가별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별로 이런 게 굉장히 달랐겠죠. 그래서 이 하위 문화라는 건 전 세계 똑같이 유행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미국에서는 요런 패션이랑 유행을 좋아하는 애들이 그룹이 있고, 뭐 유럽에서는 요런 패션과 유행을 좋아하는 그룹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지역별로 또 이 역사를 가진 동네별로 이 하위 문화가 각각 다르게 구성이 되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위 문화라는 것은 이 경제를 움직이고 그동안 이 어떤 세상의 중심이 된 중장년층이 문화를 향유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 예술사조와 유행 경향을 만들었었다면, 이젠 젊은이가 중심이 되어서 젊은 세대들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서는 자기네끼리 공유하는 그런 그룹 문화, 하위 문화를 형성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스타일이 좋아하는 거를 유행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스타일을 또 끊임없이 사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팔릴 만한 제품들을 또 이런 이 산업이나 아니면 경제를 생각하는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젊은 세대들, 또 우리 동네에서 유행하는 그 사람들한테 먹힐 만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팔아먹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순환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요 50년대식 관념이랑 소비 패턴, 그다음 패션의 형식을 주도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게 바로,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50년대에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까지 쭉 이어지는 젊음의 상징인 스트리트 패션이라는 거. 이런 시대가 되는 어떤 서막이 50년대에 시작이 됐다는, 이거 굉장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젊은 문화, 즉 유스컬처라는 것은요,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나 이 고급스러움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자기네 동네에서 먹히는 개성이나 내 취향에 맞춰서 자기네들끼리 공유하는 그룹을 형성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하위 문화 그룹들이 이 시대에 정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많은 하위 문화 그룹들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국에서는요, 테디보이하고 모즈라는 그룹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테디보이는 이 뭐 백인이라고 다 잘 살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3D 업종에 종사를 하는 하류층의 백인들, 거기에 그 가정을 구성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추구를 했던 게 이 테디보이라는 그런 하위 문화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테디보이들은요, 그동안 영국이 굉장히 어쨌든 계급 사회, 뭐 왕족, 귀족 이런 게 있으니까 계급 제도가 굉장히 엄격했죠. 영국은 뭐 그동안 엄격했을 뿐만 아니라 뭐 계속 쭉 엄격해 왔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테디보이는 나 그런 거 모르겠고, 뭐 왕이면 뭐 어쩌라고, 귀족이면 뭐 나는 난데, 약간 요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반항 의식이 바탕이 되었던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근데 웃긴 건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 머릿속에 정신세계는 굉장히 반항적이었는데, 복장은 우습게도 1800년대 후반에 등장했었던 그런 에드워디안 양식을 따라서 굉장히 뭐랄까 신사인 척하는 어린애 생각하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일도 없는데 아무 일 없고 그냥 동네 옆집 뒷집에 있는 놈들하고 담배 한 대 피러 나가면서 정장 뻗쳐 입고 나간 애들이 테디보이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에드워디안 시대를 표방하는 양식이다 해서 말하자면은 자켓에 베스트에 뭐 넥타이까지 다 갖춰가지고선 담배 한 대 피러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옷 자체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나 고급 양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남들이 어른들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니 저렇게 산티나는 정장을 맞춰 입을 거면 저 돈 주고 도대체 저걸 왜 사 입나 싶은 그런 정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먼지 하나 없이 그냥 때 빼고 광내 가지고서는 동네에 앉아가지고서는 강변에 앉아가지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쓸데없이 수다 떨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집 방바닥에서 디비져 누워 자다가 저녁 때 스물스물 일어나가지고서는 정장 뻗쳐 있고 옆집 뒷집에 있는 놈들하고 담배 한 대 피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잘 차려입으면서도 약간 한량 같은 그러면서 집에 돈이 많지는 않아서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지는 않는 요런 계층이 바로 테디보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4번에 보이는 모즈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테디보이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테디보이는 뭐 자기네 뭐 철학이나 정신이나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옷을 뻗쳐 입고 뭐 노력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 모즈라는 그룹은요. 여기 적혀 있죠. 영국에서 시작된 유행 그룹으로 모더니스트의 준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디보이가 굉장히 그런 거칠에 신경 쓰고서는 주름 하나 잡히지 않는 칼주름에 신경 쓰고 막 이런 허세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그런 그룹이었다면 이 모즈는 약간 젊은인데 교육을 잘 받은 젊은이 계층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유행했던 뭐 미술사조라든가 예술 양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도 많았고요. 대신에 얘네들도 정장 입는 건 또 되게 좋아했어요, 다들. 그래서 이 모즈들이 추구하는 건 정장은 정장인데 테디보이처럼 막 그렇게 장식적인 화려한 정장을 추구한 게 아니라 모즈가 추구했던 정장룩은 좀 어디를 가든 꿀려 보이지 않게 단정하게 입고 싶어라는 그런 개념이 바탕이 되는 그런 룩이에요. 이 모즈의 대표적인 주자는요, 우리가 이제 그 6차시 수업에서 6주차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그런 그룹인데 비틀즈 스타일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한 정장 스타일을 추구하면서도 이런 어떤 기능주의 예술사조나 이런 거에 좀 심취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돈된 스타일을 통해서 세련미를 추구를 하고 뭐 레저나 문화 뭐 이런 예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자기들이 우리는 그런 허세 좋아하는 테디보이랑은 좀 달라라는 요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고상하고 세련되고 문화적 소양 양식이 있는지를 드러내려고 늘 노력했던 그런 그룹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이 하위문화 그룹들인데요. 비트닉 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정도는 이제 요건 미국에서 많이 유행해서 형성이 됐었던 그런 하위문화 그룹들이에요. 근데 이 비트닉 룩은요, 얘네들이 모즈하고 조금 비슷해요, 느낌이. 근데, 그러니까 모즈보다 조금 더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비트닉 룩을 추구하는 그런 추종 세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산층 이상이어가지고 교육을 잘 받았고요. 자기들 이제 미국에서 막 형성이 되었던 어떤 그런 문화와 예술 사조에 굉장히 관심 있고 자기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를 향유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세상사에 관심이 있지는 않아서 나는 약간 시크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만 신경 쓸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추구했던 게 비트닉 룩을 추구하는 그런 그룹들이었는데요. 말하자면 언더그라운드 비주류 문화를 형성한 이들이 다 돼 있는데 뭐 얘기하자면 뭐 추상 미술을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 비트닉 룩을 추구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은요, 나는 추상 미술이 어떤 작가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기성세대들이 이걸 안 좋아할진 몰라도 나는 이게 내 취향이야. 라고 약간 그런 어떤 뭐랄까 신문물에 대한 오픈 마인드와 허세가 좀 섞여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직도 이런 사상 추구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죠. 나는 남들과 다르고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그게 전부야 나에게는. 그런데 난 취향이 좀 달라서 너희와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비트닝 룩의 어떤 사상이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철학이랑 예술 취향이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나의 어떤 기준을 가진 그런 취향이 강해서 여기에 내가 좀 심취해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어서 자기네들이 어떤 국한된 문화나 세계 아니면 어떤 그런 인종차별 이런 데에 있어서 난 오픈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를 코스모폴리탄 즉 이 범세계주의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면서 다녔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칼리지 룩인데요. 요거 50년대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를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그 패티코트가 들어가 있는 이 플레어 스커트인데 좀 팡 뜨는
플레어 스커트들 있죠. 그다음에 서큘러 스커트, 플레어 스커트 비슷한 말이에요. 그다음에 진 말하자면 청바지 말하는 건데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게 좀 카프리 팬츠 같은 거여가지고 좀 청바지는 청바지인데 여자들이 좀 딱 달라붙으면서 종아리 아래쪽까지 내려오는데 사실 이런 카프리 팬츠는 60년대에 훨씬 대중적으로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청바지를 여자가 입기 시작했고 그 청바지를 조금 더 여성스러운 세련된 그런 룩으로 추구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청바지나 아니면은 패티코트가 들어가서 팡 뜨는 그런 스커트에다가 윗도리는 스웨터 같은 거를 좀 입어서 몸매를 상의를 살짝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슬립온 슈즈 그러면 우리 뒤축이 없는 그런 구두 말하는 거예요. 요런 그런 구두를 신고서는 복장을 갖추고 대학을 다니는 정도의 그러니까 중산층 정도의 식견을 가진 그런 가정 환경이랑 재력을 가진 젊은 계층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로큰롤 를 다룬 영화에 보면 춤추는 언니들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미국 영화 하면 먼저 떠오르는 옛날 미국 영화 하면 떠오르는 그런 룩을 가진 사람들이 칼리지 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는 게 로커인데요. 이 로커 보시면요, 이 사실 저 락앤롤의 락이라는 말이 원래 여러분들 바위라는 의미로 알고 있죠. 근데 이 락이라는 말 자체가 흔들린다. 라는 그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험난한 시대에 흔들려가면서 이 모진 풍파에 대해서 나는 약간 초연하고 난 내 스타일을 추구하련다. 이러면서 또 게다가 미국에서 형성된 그런 반항 정신으로 뭉쳐진 그런 사람들인데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니면서 가죽 잠바 입고 폼 잡는 선글라스 끼고 폼 잡는 남자들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제임스 딘이나 말론 브랜도 같은 영화 속의 반항아적인 이미지를 추종하는 그룹인데요. 거칠고 야성적인 스타일을 추구해. 난 자꾸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로커 스타일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김보성 배우님 좀 생각이 나는데 김보성 아저씨의 조금 젊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바지에 검정 가죽 자켓 스타일을 이렇게 추구를 했고요. 당시 이런 류의 영화들이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히트를 치면서 반항적인 젊은 세대 문화를 대표하면서 미국의 어떤 그런 젊은 세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유니폼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첫 번째 사진이 테디보이들 사진이에요. 얘네들 그냥 딱히 뭐 이렇게 일을 뭐 제대로 된 어떤 고부가 가치 산업에 종사를 하는 그런 직종을 갖지는 못했었고요. 그냥 이 일 저 일 하면서 뭐 극장 매표소 안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서 뭐 일당 받고 뭐 며칠 동안 무슨 일 하라든가 이런저런 일 하고선 돈 생기면은 제일 먼저 저 정장 사서 뻗쳐 입고서는 그다음에 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여자들 꼬시고 뭐 이런 게 일상이었던 그런 허세를 부리는 걸 좋아했던 그런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람들 지금 보시다시피 정장이 좀 화려해요. 왼쪽에 세 번째 있는 오빠 빼고 나머지들은 이 자켓의 카라하고 소매단까지 색깔이 좀 배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화려하면서도 약간 그런 스타일의 정장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요. 이 테디보이 검색하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는 이 오빠도 보면은요. 이 되게 몸에 딱 달라붙는 저런 자켓 입고 저런 나비 넥타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턱시도에 입는 그런 나비 넥타이 말고 이런 가느다란 리본으로 되어 있는 나비 넥타이가 되게 뭐랄까 이 당시에 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격식을 갖춘 그렇지만 좀 그러니까 이 테디보이들이 약간 그런 장식적인 정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타이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행을 많이 했다고 해요. 자, 남자가 테디보이라면요. 여자는 걸갱이라고 제가 지난 차시에 이야기를 했었죠. 언니들 복장도 마찬가지여서 정장 뻗쳐 입고서는 근데 딱히 사실 이 언니들도 그렇게 크게 갈 데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정장 입고서는 이 오빠들하고 같이 놀고 저 뒤에 있는 동글동글한 것들이 원단들이에요. 이 옷을 만드는 원단들인데 이 원단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 직공들 사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언니들이 이렇게 곱게 정장 다 입고서는 머리에 터번도 두르고 귀걸이도 하고 장갑도 끼고서는 그러고서는 첫 번째 사진에 있는 저런 오빠들하고 단체로 미팅하시는 거죠. 자, 지금 보는 요 사진이 요건 비틀즈 사진인데요. 요게 모즈룩을 추구했던 그런 그룹들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건 50년대 말기에 있었던 비틀즈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테디보이들이 입는 정장하고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테디보이 정장이 굉장히 남자에게도 레이스가 들어가 있는 셔츠를 입고 막 되게 그런 장식적인 타이를 하고 뭐 요러면서 화려한 정장을 추구를 했다면 모즈들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정한 룩을 추구하는 그런 정장을 좀 추구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멤버들 중에 이렇게 보면 지금 폴 맥카트니 하나만 빼고 나머지들은 지금
폭이 아주 가늘고 짧은 그런 검정 타이를 메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떤 그런 기능적 패션, 기능적 디자인, 모더니즘 이런 거에 심취한 그런 문화 예술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처럼 겉멋 허세와 꾸미는 거에 집착하는 너희들과는 좀 추구하는 룩이 좀 다르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걸 복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시는 요 사진이요. 미국에서 있었던 그 비트닉 룩을 추구하는 여자 비트닉 쪽의 사진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뭐 당시에 뭐 나는 이렇게 딱 달라붙는 복장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섹스 어필하면서 몸으로 들이대는 그런 여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의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 여자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이 굉장히 간소하죠. 간소하면서도 심플한데 신경을 안 쓴 것도 아니에요. 뭐 요즘 말로 하면 꾸안꾸 정도. 근데 하긴 저렇게 모자까지 쓴 걸 보면 꾸안꾸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꾸안꾸인 거예요, 이 언니가. 그래서 나는 이 겉으로 막 화려하게 꾸미고 장식적인 것보다는 정신 세계를 더 추구하고 뭐 이런 거에 심취한 그런 여자. 나란 여자, 지식 있는 여자, 뭐 이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자, 이 아래 있는 사진도 비트닉 룩을 추구하는 그런 남자 사진인데요. 사실 방금 보신 여자하고 상당히 느낌 비슷하죠. 그래서 약간 느낌이 조금 심플하고 절제돼 있는 그러면서도 전혀 복장이나 어떤 액세서리에 신경을 안 쓴 건 아닌 그런 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트닉 룩을 추구하는 남자랑 여자의 사진인데요. 길에서 마치 공연을 정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나는 음악도 좋아하고 뭐 그냥 내 기분에 따라 취향에 따라 나는 오늘 이런 악기를 좀 두드려 보고 싶어 하는 이런 느낌으로 찍힌 사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신 사진은요. 컬리지 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미국 50년대 여대생들 사진이에요. 근데 굉장히 수수한데 가운데 있는 언니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 보면 피터팬 컬러 같은 거 입고 있고 위에는 스웨터 입고 아래는 단정하고 착한 그런 스커트에 코트를 입고 있는 정갈한 차림의 복장이죠. 요건 사실 50년대 후반 사진이기 때문에 60년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그런 복장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50년대 룩에 가까운 사진은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컬리지 룩인데 무슨 대학교 홍보 사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냥 일상을 찍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대학 로고가 들어가 있는 스웨터도 입고 있고 누군가의 어떤 리더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고 있는 이런 대학생들의 모습이 연출된 사진인 것 같아가지고 자, 아까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스타킹을 안 신을 거면요 아래 양말 신고 그 아래 단화를 단정하게 신는 이런 룩을 추구해야죠. 요 당시 언니들은. 그래서 위에는 셔츠나 아니면 스웨터처럼 그렇게 얄쌍한 룩을 하고 아래는 A라인으로 풍성하게 퍼지는 이런 스커트들을 입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로코 아저씨들이에요. 굉장히 아버님들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20대 초반이십니다, 다들. 그래서 가죽 자켓, 청바지 입고서는 이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모터사이클 타고 뭔가 그런 정의를 부르짖으며 의리, 정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심취했던 그런 분들 사진이고요. 자, 이 로커에 남자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여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지금 보신 사진의 하단부에 보면은 머리를 50년대 스타일로 부풀렸지만 검정 가죽 자켓을 입고 술집에서 심각하게 앉아있는 여자분의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린 50년대 패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봐요. 이 패션의 특징이요. 40년대 후반 제가 지난 4주차 수업에서 전쟁이 끝난 후에 크리스찬 디올이 뉴룩이라는 걸 발표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 뉴룩의 영향으로 좁은 상체에 아주 풍성한 플레어 스커트가 만들어내는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있는 50년대 룩이 이런 룩이 50년대에도 지속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런 실루엣은 사실 하이 패션 즉 그런 파리의 디자이너들이 양산해내는 그런 꾸띠르 룩이라고 패션에서는 부르는데 어쨌든 이 고급 패션에서 나타난 실루엣 지향적인 패션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올이 뉴룩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서는 크게 히트를 치니까 재미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뭐 그 다음에는 50년대 초반에는 뭐 튤립 라인, 에펠탑 라인, 뭐 A 라인 같이 이렇게 뭔가 패션쇼 때마다 무슨 라인 이번에 발표하겠어 이러면서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어떤 유행을 선두해 나가는 아주 그런 중요한 디자이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하나같이 느낌은요. 크리스찬 디올이 추구했던 바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그러면서도 우아한 그리고 장식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링이랑 그다음에 여유 있는 계층의 고급스러운 패션을 대변하는 그런 발표를 많이 했었다고 해요. 자, 3번 보시면요. 여기에 반해서 젊은 세대들은 영 패션을 형성을 했는데요.
있는데요. 영 패션 하면 떠오르는 로큰롤 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칼리지 패션하고도 좀 닮아 있는데 어쨌든 여자들은요. 포니테일 헤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머리 정수리까지 머리를 다 올려가지고 높이 하나로 묶는 그런 포니테일 헤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알로하 프린트 스포츠 셔츠라고 돼 있는데 이 알로하 프린트가 우리 그 큰 무궁화 같은 무늬 그려져 있는 그런 셔츠, 하와이안 셔츠 있잖아요. 그런 걸 알로하 셔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는 스포츠 셔츠에다가 여자들이 이 플레어 스커트 안에 패티코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플레어 스커트를 신고 양말에 스트랩 펌프스가 단화 말하는 거죠. 그래서 끈이 달려 있는 단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발랄하고 생기 넘치는 젊은 여자의 느낌을 주는 이런 패션을 대부분의 50년대의 젊은 여자들이 추구를 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50년대를 지나면서 여성복의 가장 큰 변혁과 어떤 새로운 이야기는요. 바지입니다. 자, 이전 시대에는 40년대 전쟁으로 인해서 작업복이나 뭐 운동복 이런 걸로 바지가 그래도 있긴 있고 등장도 했었다. 그런데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 쫓겨나기까지 하는 그렇게 여자에게는 일상적이지 않은 의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50년대를 지나면서요. 바지는 아주 일상적인 의복으로 자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자들의 보편적 스타일링으로 애용되기 시작하면서 뭐 캐주얼로 청바지도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장에도 바지 정장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리바이스 같은 청바지 브랜드들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여자의 바지 착용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다음에 세퍼레이츠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예전에는 자켓이랑 스커트 같이 이렇게 정장 한 벌을 만들면 같은 원단으로 똑같이 이렇게 한 벌 이런 느낌을 만들어야 됐는데 50년대부터는 우리가 요즘은 어른들은 콤비라고 부르는 그런 정장이에요. 그래서 자켓하고 스커트가 원단이 다르지만 뭐 믹스 앤 매치를 통해서 뭐 여러 개로 돌려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이런 개념이 좀 등장을 해서 옷의 구매가 조금 더 간편해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5번 보시면요. 미국식 기성복이 대두가 되어서 싸고 질 좋은 기성복을 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여전히 파리 패션 하면은 파리 패션 하는 그런 동경의 어떤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파리에서 디자이너들이 이 컬렉션을 하면서 패션쇼를 하면서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발표할 거예요 라고 발표를 하면은 이거에 또 미국 여자든 유럽 여자든 엄청나게 열광을 하면서 디자이너가 발표하는 그런 옷에 가품이라고 제가 한자어로 써놨는데 가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짭이라고 이야기하죠. 짝퉁 옷을 만들어서 입거나 아니면 그 디자이너가 발표하는 옷의 옷본을 패턴을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떠요. 그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런 잡지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민 가정에다 배달을 해가지고 그런 여자들도 마치 컬렉션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는 싶은데 돈은 그렇게 없단 말이죠. 그럼 자기들이 집에서 그 옷본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파리 패션을 따라하는 그런 현상도 있기는 했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첫 번째 사진이요. 디올이 발표했던 튤립 스커트예요. 자, 이 치마 부분 보면은요. 엉덩이 부분 있는데 주름을 많이 잡아가지고 좀 풍성하고 우아하면서도 아래로 좁아지는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죠. 자, 두 번째 보시는 사진 역시 디올이 발표했던 A라인 실루엣이라는 그런 정장이에요. 그래서 아래 이 코트가 허리가 살짝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또 아래로 퍼지죠. 그러면서 스커트도 같이 퍼지고 있어서 여자가 옷 입고 있는 이 실루엣 자체를 A라인을 형성한다. 그래서 A라인 저기 패션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요런 게 상류 사회에 또 여유 있는 계층들이 즐겼던 그런 복장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는 요 사진이요. 이 50년대 영 패션의 대표적인 사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는 타이트하고 좀 딱 달라붙는데 스커트에는 아래 패티코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팍 하고 퍼지는 그런 뭐랄까 사랑스러운 여성의 룩을 나타낸 그런 대표적인 패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저기에 있는 저 앞에 안겨 있는 여자 배우가 입고 있는 저 윗도리 셔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폴로 셔츠죠. 스포츠 셔츠의 아래는 풍성한 A라인 스커트를 입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당시에 이 50년대 룩을 추구했던 이 남자들과 여자들이 누구 결혼식인지 뭐에 가는 그런 장면이래요. 근데 이 남자들은 우리 아까 전에 하위 문화 이야기하면서 학습했었던 테디보이들하고 많이 닮아 있죠. 한껏 멋을 내셨습니다. 저 머리 어쩔 겁니까 진짜. 근데 사실 남자들 보라고 이 사진을 가져온 게 아니고 여자들이 입고 있는 저 룩을 보라고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자들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위에는 타이트의 상체를 강조하고 아래는 패티코트 심이 들어가 있어서 팡하고 퍼지는 그런 사랑스러운 플레어 스커트를 형성하는 그런 50년대 여성의 모습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카프리 팬츠라고 불리면서 여자들이 점점 이거 사실 50년대 후반 사진이거든요.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룩이 정말 대중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 단계로서 조금 길이가 그래도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런 정도 사이즈의 바지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요거 이번 주차의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일러스트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 일러스트화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의 옷본을 판매하는 그런 잡지예요. 그래서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홈 저널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우측 상단에 이 패턴들이 포함이 되어 있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는 이 옷을 만들 수 있는 옷본이 이 잡지 안에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1952년도 12월호라는 그런 잡지입니다. 홈저널이라는 잡지예요. 자, 이번 차시 나가는 말로 이제 학습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차시를 통해서는요, 1950년대에 형성되었던 문화랑 패션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이번 차시의 구성 내용은요, 50년대의 문화, 즉 유스컬처로 등장한 하위 문화의 탄생이랑 영패션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봤어요. 자, 50년대 패션 경향은요, 고급스러운 그런 상류사회 패션이랑 젊은 세대들의 영패션으로 양분화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요. 이번 차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50년대에 형성되었던 문화와 유행 경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50년대 문화로 야기된 패션 유행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젊은 세대의 어떤 유행과 문화가 형성이 되는 60년대와 70년대에 대해서 6주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우리 5주차 끝나면서 제가 레포트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레포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과제물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는데요. 제출 기한은요. 원래는요, 제가 5주차 끝나고 6주차가 시작될 때 업로드를 하라고 처음에는 안내를 했었는데, 교무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학습을 마무리를 하는 거 출석 인정을 7월 24일, 즉 마지막 10주차 수업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레포트를 굳이 6주차에 받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서 레포트 작성과 제출도 24일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레포트를 받고 제가 채점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근데 데드라인 시간은 제가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서 혹시나 만일을 대비해서 7월 24일 금요일에 밤 10시까지 이거를 제출을 하시면 과제물 제출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레포트를 작성하시냐면요. 제가 주제를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레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여지껏 학습했었던 이 모든 내용들과 연관된 전시나 공연을 관람을 한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레포트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전시나 공연의 인정 기준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박람회나 전시회를 직접 찾아가셔도 좋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 나가긴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요, 인터넷에 있는 온라인 전시나 공연이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외에 있는 해외 전시나 해외 공연도 공짜로 다들 열려 있죠, 지금.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 전시나 온라인 공연을 보시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을 하시는 것도 인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여지껏 학습했던 내용이랑 관련된 영화나 아니면 문학 작품 혹은 연극 같은 거를 관람을 한 다음에 결과물을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영화도요, 뭐 이를테면 10년대, 20년대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 뭐 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아니면 세계대전 1차나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나 뭐 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아무거나 좋아요. 뭐 그 어떤 영화도 좋으니까 그걸 관람을 한 다음에 혹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작성이 됐던 문학 작품, 즉 책 읽고 그 독후감을 쓰셔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레포트 작성 방법은요. 여지껏 학습했던 모든 주제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내용을 스스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를 한 다음에 레포트로 작성을 하셔도 좋아요. 이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주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레포트를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꼭 이럴 때면 나오는 질문 있죠. 뭐 글자 크기라든가 뭐 분량이라든가 모든 건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장을 작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글씨 크기, 뭐 글씨 사이즈 다 상관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꼭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부분 모든 건 다 자율에 맡겨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굉장히 자율성 많이 드릴게요. 단지 뭐 이제 작성한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너무 많은 자유는 굉장히 큰 혼란과 부담감을 야기하긴 하죠. 그런데 그런 절대적 자유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량을 어떻게 작성을 하든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하든 단지 제가 이 레포트를 이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영화나 뭐 이런 거 줄거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량을 할애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저 사회 문화에 관심 많은 사람이어서 웬만한 영화나 그 책의 내용을 몰라가지고 제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주제는 없기 때문에 막 줄거리 해가지고 줄거리 설명만 한두 장씩 막 넘어가고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게 됐고 그 시대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를 했으며 이걸 가지고 내가 나의 지식적 소양으로 무엇을 쌓았는지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 훨씬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 전시가 뭐 어떤 주제로 돼가지고 작품 1은 뭐 몇 년도에 제작이 됐고 뭐가 어쩌고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이 너무 긴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든 전시든 공연이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객관적인 설명에 대한 내용은 가능한 한 짧게 압축을 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고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그걸 정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는 게 훨씬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구성 내용에 어떤 규격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주제 중에 자유롭게 선택해가지고 레포트 하나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수업 때문에 제가 네이버에다 카페 하나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저 주소로 지금 보고 계신 주소로 찾아서 들어가면요. 게시판 중에 레포트 제출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글쓰기로 본인 작성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작성한 레포트가 딴 사람이 보는 게 너무 민망하고 남들이 볼까봐 약간 걱정이 돼 하는 경우에는요. 그 파일 자체에 작성하면서 비밀번호 설정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올리셔도 상관없는데요. 단지 이제 저는 그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레포트를 제가 다운받아서 읽어보고 채점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에 이 비밀번호는요. 학과 학번 이름 비밀번호 요걸 한꺼번에 적어가지고 카페 내에 카페 채팅으로 거기다 이걸 적어 놓으시면은 저만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 안에서 단지 이제 본인 이름으로 그냥 거기다가 비밀번호만 덜렁 적어 놓으면 제 입장에서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카페 채팅 안에 본인이 글 작성하시면 학과 학번 이름 비밀번호가 뭔지 요것만 적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알아서 그 파일을 다운 받아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서는 이렇게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 수업 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지껏 따라오느라고 학습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6주차 수업에서 60년대와 70년대 젊음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